이제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얼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 그 중에서 세 번째로 축농증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이렇게 급성이든 만성이든 이렇게 노란 코가 나오면서 좀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축농증이라는 거는 코가 좀 찌끈찌끈하게 아프게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코 구조를 보면은 코가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갑개라고 해가지고는 연골 조직이 세 개가 하비갑개, 중비갑개, 상비갑개 이렇게 있어서 꼭 라디에이터 모양처럼 단면적을 좀 이렇게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갑개에 의해서 아래쪽을 하비도, 가운데를 중비도, 위에를 상비도 이렇게 세 갈래 길로 우리가 공기가 통하는 길을 나눠요. 옆에는 보면은 이렇게 부비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비동 아래쪽이 하악동, 접형동, 전두동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부비동에 염증이 차가지고는 농이 가득 차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축농증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비동에 있는 모든 공기들은 이 중비도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막혀 있거나 거기가 농이 차서 농이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차 있게 되면은 우리가 비내시경을 통해서 보면은 요 바깥쪽이 이렇게 이제 농이 차 있는 걸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원인은 갑자기 이제 감기가 걸리거나 이런 감염 질환에 의해서 갑자기 농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차는 경우들은 이제 급성 부비동염에 해당이 될 거고요. 알러지 질환에 의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이제 코에 염증 상태가 있다 보면은 이게 축농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여기가 물혹이 생겨가지고는 중비도 아까 봤던 그런 부비동에서 통하는 길이 막혀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코의 중격 자체가 한쪽으로 휘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중비도를 막으면서 그렇게 녹이 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적인 요법이 필요하지만은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한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비동, 축농증이 생겼는지 부비동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해당 부위, 눈 밑이나 아니면 이런 전두동 이 부위를 꼭 눌러보면은 좀 많이 아파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제 염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누르더라도 부위가 아프지는 않겠죠. 그래서 눌러서 혹시 염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엑스레이 상에 음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사진처럼 이제 비내시경을 찍어가지고는 비내시경 상에 이렇게 농이 차 있는 거를 시야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건강한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농이 없는 깨끗한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축농증이 생겼다는 거는 이제 비염에서 뭐 발전이 되거나 해서 축농증이 생겼다는 거는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폐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요. 우리 한의학에서 폐라는 거는 바깥에서 찬 기운이 들어오거나 나쁜 기운이 들어올 때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이 폐의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고 면역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럴 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좀 충분히 잘 자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해주고 적당히 운동하면서 이렇게 체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피곤한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비염이 있다 그러면 빨리 비염을 좀 치료를 해서 축농증 단계까지 발전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찬 음식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추운데 너무 춥게 다니거나 하지 않고 체온을 좀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축농증을 좀 예방하거나 혹은 더 빨리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한의원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요. 일단은 폐가 약해지는 게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해서 이비인후과 가지고는 잠깐 약을 쓰더라도 항생제 쓰더라도 잠깐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시 재발이 되고 하는 거는 이 체력 자체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한약을 꾸준히 써가지고는 한두 달 정도 써서 이 체력이 회복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몇 년 이상 이제 끄떡없이 다시 재발이 안 되고 치료가 될 수 있죠. 코 자체를 각종 이제 외치료법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요. 아까 중비도가 막혀 있는 거를 가느다란 면봉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이를 직접 삐집고 들어가서 그 구멍 사이를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혀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열어주게 되고 점막이 너무 예민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약액을 젤리 타입으로 해서 코 안에 넣으면서 점막의 예민도를 좀 우리가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염증은 이런 각종 약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염증을 가라앉혀 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코 안이 막혀 있고 자꾸 농이 차기 때문에 세척을 해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비강 세척기를 가지고는 계속 아침 저녁으로 세척을 해주고요. 몇 가지 이제 연고 타입의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코 안 점막에다가 계속 발라주게 되면은 이제 이 점막들이 건강한 상태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 축농증 같은 경우들을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치료 기간은 한 2달 정도 전후가 되면은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그동안 한 걸 보면 2달 정도면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 것 같고요. 오래 걸리면 한 석 달, 넉 달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한 80% 이상이 우리 한의원 치료로도 치료가 됩니다. 상당히 이비인후과에 비해서는 한의원 치료가 이쪽 분야들은 훨씬 더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제 축농증이나 비염이 생기면 어디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의원 가시면 되죠. 그 중에서도 어느 한의원 가시면 돼요? 네, 어깨동무한의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또 잘 간별해가지고 잘 치료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코 때문에 고생하시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 발견하시면은 그러면은 또 이렇게 같이 어깨동무하고 모시고 오면은 저희가 또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